있습니다. 일단 아버지한테 건물 시세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부동산 측도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택 이 거래할 때 계약하거나 할 때 너무 부동산 측만 믿으면 안 돼요. 주변 정보를 좀 알고 알아봐야 돼요, 제대로 많이. 공부하고 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진짜 이거 대결받네. 대결받는데 아무튼 요거 그럼 배상배액하라 그랬는데 이거 그러면 2배로 조이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계약의 구속력 때문에 계약은 깰 수 없다고 했는데 단 한 번 기회를 줍니다. 너무 성급하게 계약했을 경우에 계약을 깰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 계약금을 내고 그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몰수한 경우에 여러분 계약서에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제 그거를 뺏기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2배를 이제 반환하면은 계약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다만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행에 착수하는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계약금의 2배가 아니라 20배를 내도 계약은 파기할 수 없고 계약은 유지가 되니까 이것도 주의하시고요. 중도금 빨리 넣어야겠네. 그럼 건물을 헐값에 넘기는 것보다 그러니까 2배로 차라리 계약금을 내고 건물을 받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배액 배상을 해줘야 취소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예요. 이게 법적인 의미로 이행에 착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중요한 행위에 착수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같은 이 정도가 되면 상대방도 거액의 돈을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신뢰의 보호 가치가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연에서도 뭐 중도금을 주기 전이라고 하면 계약금 3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 주고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중도금을 준 이유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 배액 배상으로 쉽게 해제를 할 수가 없고요. 법에서 정한 사유라든가 아니면 개인 간 약속한 특별한 해제 사유가 있을 때 한정적으로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고 이때는 손해가 있으면 배상까지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중도금 내기 전에 그 계약을 배액 배상 2배로 내고 그 판단을 잘해야 되겠네. 얼마 전에 집값 막 오를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일 외에도 고령으로 이제 실수하신 이런 일 외에도 치매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도 있었다면서요. 네, 바로 그런 아버지가 전 재산을 막내한테만 증여를 아이고. 문제가 된 사건이었거든요. 딸 셋의 막내 아들 한 명이 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치매에 걸렸고요. 가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게를 막내 남동생에게만 증여했다는 사실을 다른 형제들이 알게 됩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반년 전에 증여가 됐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1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아하. 그런데 막내가 아버지한테 다짜고짜 치매 진단을 받기 전부터 이미 본인에게 가게를 주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했다면서 본인에게 증여해 준 게 이게 치매 걸린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온전한 아버지가 자신에게 증여를 해주겠다고 뜻을 밝힌 거다. 아버지의 뜻에 따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에이, 냄새 나는데요. 치매 걸린 아버지가 그 형제들도 많은데 자식 많은데 막내한테만 재산을 다 줘요? 이 냄새나. 맞아. 냄새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형제들이 그 냄새를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요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던 간병인이 결정적인 증언을 해줍니다. 누구예요? 6개월 전에 막내가 다짜고짜 요양원에 들이닥쳤다. 그리고 식당을 달라고 했고 정신이 없던 아버지가 거의 강압적으로 증여를 해줬다. 그렇지.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형제들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던 막내가 이렇게 재산을 전부 다 가져가도 되냐 이렇게 좀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치매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힘든 아버지가 맞아. 강압적으로 이제 증여를 하게 된 거잖아요. 이거 증여 무효 소송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근데 이런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편찮으시고 치매에 걸렸는데 재력가다. 그러면 그동안 거들떠도 안 보던 자녀가 갑자기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모시겠다. 다른 자녀들이 고맙다고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고 보면 전 재산이 다 그 사람한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일단 증여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면 그게 다 그 사람께 되니까. 그래서 증여 무효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치매라는 걸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점이 뭐냐면요. 치매가 가벼운 경우에 또 인정이 안 돼요. 치매가 중증이어가지고 인지 능력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증여 무효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그것도 주장만 하면 안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미리 이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진단서라든지 뭐 사진이나 기타 자료가 있어야지만 증여 무효 소송을 통해서 승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걸리신 분들은 모두 이제 무능력자로 인정돼서 증여가 취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치매를 할 당시의 상태가 어떻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증여를 할 당시에 뭔가 증여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라든가 그 앞뒤 전후 사정의 언행이나 이런 걸 종합을 해봤을 때 본인이 하는 증여라는 법률 행위의 의미나 그 효과를 충분히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사로 그걸 받겠다. 뭐 요 정도가 있어야지 요 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증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뭐 자기 주소나 이름이나 뭐 국적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고 뭐 증여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거나 아까 사연에서처럼 뭐 강압적으로 다른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뭐 고개만 이렇게 끄덕이는 식으로 증여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무효를 주장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막내 동생은 제대로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나들이 더 효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산 상속을 누나들이 더 많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또 효를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효. 법에서도 효자를 더 우대해서 이 상속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웬만큼 효도해서는 안 돼요. 내가 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걸 사드렸다 이 정도 안 되고 네. 아주 특별하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그 정도는 특별한 효도잖아요. 아니면 네. 부모님 재산에 특별히 기여했다. 이거를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특히 증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모시고 살았으면 주소도 같이 돼 있어야 되고요. 병원에 계속 모시고 같이 갔으면 진료비 영수증 이렇게 증거가 있으면 더 기여분을 인정받아서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